최마의 뒤집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알파경제 김종영 이사 오늘도 변함없이 목요일 자리하셨고요. 목요일이니까 또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또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이제 개장 후 2시간 지났네요. 시장은 계속 강하고 별 변동 없고 조금 장중에 뭐 출렁거림은 있는데 그냥 개념치 않고 나갈 길을 가겠다. 마이웨이. 네. 지수는 강한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아직도 여전히 상승 종목에 조금 적음,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 편중됐다는 얘기죠. 뭐 그거를 어찌 그건 좀 잘못됐어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현상이 그러니까. 자, 일단은 뭐 AI 논란에 대한 얘기들이 미국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뭐 엔비디아는 이미 뭐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고. 김종영 회사부터 엔스로픽과 엔비디아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? 저는 오늘 엔비디아 실적에서 관심이 있었던 건 딱 2가지였는데 베라루빈과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발표할까.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뭐 숫자라든지 뭐 이런 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언제쯤 나와서 대충 뭐 어느 정도의 매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서 시간의 상승분을 다 잡아먹었죠.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. 혹시라도 예전에 기대치와 눈높이가 워낙 높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더 뛰어넘는 뭔가의 화끈한 게 안 나왔다. 이렇게 그러니까, 해야 돼요? 지금 그러니까 호퍼도 아니고 그 전 제품도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판매량, 실적이 줄어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. 중요한 건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베라루빈의 판매량도 뭐 폭증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장비, 부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니까 그와 관련된 기대를 먼저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다 보니까 약간 이제 주가가 흔들린 게 아닌가 싶은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. 그렇겠네요. 네,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AI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최근에 계속 발견되고 있는 건 하드웨어를 멈추고 있는 곳은 그 어디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종목의 전반적인 주가 상승과 밸류에이션 하락, 그러니까 주가는 상승하는데 밸류에이션은 하락하는 기현상,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만 시장은 지금 주가로만 놓고 봤을 때 올해는 SK 하이닉스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지만 삼성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. 이 2가지 정도를 저는 뭐 관측을 했습니다. 뭐 크게 변한 것은 없는데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기대를 계속 높이고 있고 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워낙 높기 때문에 하여튼 사실 뭐 그렇죠.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 잘 팔리고 이거 지금 감당하기도 뭐 수익성 측면에서 좋은데 굳이 또 앞으로 나아가서 베라루빈을 조기 출시하고 막 당겨와야 되고 이렇게 설레발을 하지는 않았다. 진순환 CEO가. 뭐 그게 맞는 건데도 시장은 그래도 그렇지 AI가 저렇게 급속하게 발전하고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지금 엔스로픽도 어제 뉴욕에서는 또 약간 이슈가 있었잖아요. AI의 파괴가 우리 파괴하러 온 거 아니야. 우리는 고유의 영역은 인정해주고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상생할 거야라고 말은 바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약간 궁색한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모르겠어요. 그 나중에 이제 서버를 막 교체하려고 했다가 비싸기도 해줬지만 서버가 야 우리가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교체하겠어라고 하면 이제 하드웨어 쪽에도 영향은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는 받겠지만 지금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김장일 본부장이 보시는. 근데 아까 지금 엔비디아는 거의 동감하고요. 네. 그 베라루빈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거나 더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본장에서는 뭐 모르죠. 또 다른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실적 자체 넘버나 이런 거는 뭐 그 원래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게 그게 기대치를 요 정도 상회한 게 정상이거든요.
3에서 5% 정도 더 잘 나오고 가이던스 5%, 7% 더 잘 나오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. 정상적이니까 정상적으로 한 2, 3% 오르면 되는 거예요. 예, 그건 됐고요. 그다음에 좀 이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러 그 관련되는 쪽에 코멘트가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그거 관계없이 삼성과 하이닉스는 일단 반도체가 논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가적으로 주가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고요. 이제 나중에 이제 베라루빈이 뭐 이렇게 정확히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나 약간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너무 그렇게 뭐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아까 엔트로피 그거 말씀은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그 시나리오 뭐 시리인가 뭐 좀 그 리서치 시나리오 있잖아요. 네. 그 이제 엔트로피 이렇게 에이전트가 잘 되면 사람들이 잘린다. 그래서 고용이 감소하고 네. 경기가 둔화되고 네, 그게 네. 넘어서서 경기가 침체될 네, 수 있고 경제가 그렇죠. 붕괴된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네네. 예측은 아니고 이제는 그 시나리오인데 네. 그거 전제가 뭐죠? 엔트로피화에서 에이전트 AI가 네.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파괴적일 수 있어요. 네. 근데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겠죠. 그러면 그 미국 성능이 국방부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성능이 좋을 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어떻게 해요? 더 좋겠죠. 네.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엔트로피 인해서 저기 실업진이 늘든 뭐하든 간에 그게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오버가 돼가지고 뭐 과잉 난리가 뽀개갖고 주가가 버블되는 게 먼저라는 얘기예요. 거기에 시나리오도 언제냐면은 올해 10월달에 저기 S&P가 8,000 되고 네.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실업률이 10%가 돼야 되는 거예요. 지금 4%가 10%.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그럴싸한데 그 속도와 그 전제가 반도체는 그러면 10월 이전에 엄청나게 반도체가 100% 올라갔는데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전제를 까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10월달 이후를 그 시나리오만 믿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. 에이전트 AI가 더 성능이 좋다는 게 그게 에이전트가 성능이 좋다는 게 엔트로피하고 오픈 AI하고 그 IBM하고 그 저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떻게 경쟁하는지 우리는 신경 쓸 거 없다. 그렇게 따지면 반도체 주가가 절대적인 밸류가 목에 차기 전까지 그렇게 쉽게 꼬꾸라지지는 않는다. 이렇게 결론 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AI도 사실 이게 뭐 그런 거죠. 승자 독식으로 승자가 다 먹어. 판정이 끝났어. 나머지 경쟁은 다 죽어. 이런 개념인지 사실 챗GPT가 등장했을 때는 그럴 줄 알았더니 제미나이가 또 경쟁을 하면서 더 우호적이래. 거기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엔트로픽 같은 것도 그렇고 AI 에이전트도 그렇고 이게 경쟁이 등장하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물리적으로 반도체는 누가 뭘 하든 그냥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뭐 이리 좋고 저리 좋은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전자가 1번이냐 승자 독식으로 판이 끝난 거라면은 이건 모르겠는데라고 퀘스천이지만 만약에 경쟁이 계속 가열되는 사실 경쟁이 되는 거지 않겠어요? 일단 그 우리가 체제를 보면 운영 네. 체제의 그 변화를 보면 네. 모바일 쪽에서는 이제 양분되는 단계로 갔지만 그 초기 단계에는 뭐 우분투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그렇죠. OS들이 있었습니까? 근데 그렇게 경쟁하다 결국은 iOS하고 이 두 가지로 앤드로이드하고. 구글로 정리가 되고 어. 그다음에 이제 AI로 넘어갈 때도 처음에 이제 챗GPT가 워낙 강하게 치고 나오니까 혼자 다 독식할 것 같았지만 제미나이 나오고 또 지금 뭐 메타가 하는 것도 뭐 잘하고 있는지 좀 더 검증이 필요하고 있고 네. 그다음에 엔트로피 나오면서 이건 뭐 소프트웨어 생태계 자체를 뭐 잡아먹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뭐 중국산 딥시크도 있고 뭐 그렇죠. 중국에도 또 뭐 엔트로픽에 대응하는 대항마 같은 뭐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이제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천국 시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추천국 시대가 정말로 뭐 수십 개 국가가 뭐 싸우는 그런 경쟁이었나? 그렇진 않잖아요. 네.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 7개 국가 아니면 위초고 뭐 3국 정도가 항상 싸우는 그 정도 레벨에서 강한 3, 4개 정도가 살아남아서 경쟁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.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군들의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뭐 구글을 제외하면 투자 메리트가 이렇게 크게 있는 종목은 별로 안 보이고 네. 오히려 그다음에- 마이크로소프트도 별로 기어동 버릴 정도죠. 뭐 최근 뭐 코파일럿은 뭐 뒤로 확 들어간 네.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챗GPT와의 어떤 협력 이런 것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뭐 전자로 누군가 독식하는 단계로 가기보다는 양자 혹은 뭐 삼자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전히 이제 경쟁 중이고 그게 이제 문제죠. 그동안은 이제 세계는 하나 우리는 친구니까 네. 다 같은 걸 쓰는 단계였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.
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구획을 나누고 있는 중 그렇죠. 아닙니까? 소버린 AI, 네 건 네가 개발해서.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뭐 취지도 그렇지만 방위 문제도 아니, 당신 나라 당신이 지켜야지. 네, 그렇죠.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은 또 로컬에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먹. 야 그럼 니들이 전기 지어고 니들이 전력 설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서 AI가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독점적인 게 나와도 공유는 안 될 것 같다. 특히 국방이나 이런 문제들은.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아마 독점할 수 있을 텐데 전 세계로 공유되는 지금처럼의 이 브로드한 매출이나 이익이 나올 수 있는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겠죠. 그러네요. 네. 일반 상용의 범용들은 공유가 되겠지만 네. 사실 국방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국가의 존폐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미국 AI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해도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어떤 확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반도체는 이건 끊임이 없다.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논할 필요는 없고. 자, 그럼 또 좀 내려가서 소부장까지 가봐야 되겠는데 소부장에 이제 김종인 회사는 매일 출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좀 당겨와서 주가가 선반영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해줬거든요. 김장렬 본부장이 보시는 소부장 쪽 섹터는 어떤 것 같아요? 그 밸류에이션 당겨왔다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죠.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주가가 어느 섹터가 어느 회사가 과거에 올라갔을 때 그거보다 더 많이 가느냐 안 가느냐 밸류에이션 그게 있고. 그래 우리는 과거를 뚫고 싶은데 미국의 또는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하고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갔느냐 안 가느냐 이렇게 비교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글로벌 회사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못지않게 갔어요. 예, 더 간 것도 있고 덜 간 것도 있고요.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아주 편한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뭐 용인 공장을 네. 앞당긴다고 또 3개월. 그 보도가 나왔네요. 네네. 21조 원? 맞아요. 예, 원래 9조 4천억인데 21조 4천억 해서 이제는 플랜을 몇 년간을 확실히 30조를 한 거예요. 3개월 앞당기는 겁니다. 그래서 클린룸이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처음에 화학약품 이런 회사들이 STI라든지 한양ENG 이런 게 먼저 가고 원익 IPS가 앞단에 먼저 가고 이러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. 그러니까 증서를 앞당기는 걸 이제 시작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모멘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전반적으로 맞는 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글로벌보다는 조금 아주 편하지 않다는 거를 감수하되 모멘텀이 이제 증서를 앞당긴다는 걸 감안하면은 네. 현재 레벨에서 팔거나 아니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.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오늘은 하이닉스 말고도 지금 저런 게 있었어요. 얼마 전에 그 세미콘 코리아 있잖아요. 네, 네, 코리아에서 마이크론이 와가지고 네.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한테 협력을 강화하자. 그리고 마이크론이 조금 뒤지기도 하고 앞서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 것이 넘버화 될 때, 넘버화 마이크론은 될 이미 때 뭐 팔면 돼요. 마이크론은 전 생산 기지를 네, 아시아 싱가포르. 쪽으로 이미 확장을 하죠. 일본, 맞아요. 대만, 싱가포르, 우리나라만 팹이 없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거야 모르죠. 또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. 근데 거점 기지로 보면은 장비나 여러 가지 경력, 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검증이 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많이 손을 내밀고 2.마이크론도 뭐 맞아요. 싸워야 되니까.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보도된 바는 탑 서플라이어, 탑 뭐 이런 게 한미반도체하고 뭐죠? CMTX 네. 그 두 회사가 있지만 더 확장을 할 것은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시쳇말로 이제 오픈 마켓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열려 있고 공정하게 이제 경쟁도 하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. 어떤 분야가 조금 주목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김종인 그러니까 뭐 회사는.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뭐 다 좋죠. 그러니까 네.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건 다 좋은데,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세화 공정 쪽으로 갈 수 있어서 선단 공정에서 기여할 수 있는 건 뭐 레이저도 좋고, 그 다음에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그런 업체도 좋고 다 좋은데, 저는 뭐 주목하고 있는 것에서 두 가지거든요. 그 증착하고 CMP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인데, 네. 이 증착은 지금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지금 사기 좀 두렵습니다. 그래서 예전부터 뭐 많은 종목을 언급드린 뭐 유진테크, 뭐 주성엔지니어링, 뭐 원익 IPS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준에서 저는 이 신규 매수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. 네. CMP는 세계 1, 2위가 워낙 뭐 확고하죠. 네. 일단 그 AMAT 네. 이게 이제 세계 1위고, 그다음에 일본의 우에단가 그게 이제 2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, 네. 3위가 이제 우리나라 KC텍이란 말이에요. 근데 여기는 독특하게도 CMP 장비만 하는 게 아니고 CMP 슬러리까지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 화학 물질 갈아내는 화학 물질까지
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새 공장 짓는데 다 첨단 공정 짓는 건데 그러면 그런 장비와 슬러리라고 하는 이 소재는 늘지 않을까? 네. 근데 주가는 지금 작년 실적 기준으로 15배예요. 네. 그 지금 코스닥에 막 30배 막 허다한데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캐시텍 같은 종목군으로 좀 더 무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매력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주가적인 측면도 이제 장비들도요. 네. 갭 매우기 들어간 것 같아요. 네. 아까 PER 30배, 10배, 15배, 20배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장비주 S&P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에 네. 그 PER이 30배가 안 돼요. 26배 정도 됩니다. 반도체, 필라델피아 반도체가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배 넘으면은 그만큼 뭔가 요구 수익이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. 비교를 하잖아요. 네, 그게 높은 게 이제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몇 개 있는 거예요. 네. 뭐 저기 리노도 그렇고 ISC도 그런 40배 이렇게 가는 겁니다. 50배도 가고. 그거는 이제 그 기술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기술력으로 그 정도 밸류 주는 게 뭔지 아세요? 이오테크닉스입니다. 네. 오늘 이오테크닉스 많이 가는데 그거는 TSMC, 삼성전자, 마이크론까지 얘기가 되니까 이오테크닉스 가는 거고요. 이오는 이게 십몇 년 전부터 네. 다 되는 거를 네. 막 하겠는데 숫자가 잘 안 나와서. 근데 그 매번. 숫자를 믿고 주가가 결국 가잖아요. 네, 지금 당겨오는 거잖아요. 예,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실력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들이 한미 반도체나 몇 가지 있는 것은 밸류가 미국의 평균 26배, 28배도 높다 이거예요.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봐야 되는 거고, 그럼 밸류를 좁히는 거, 그럼 새로운 거 찾습니다. 오늘 상한가 하는 종목 하나 있어요. 팸트론이죠, 팸트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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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상한가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까 또 하는 거예요. 밸류에이션이 싸요. 15배요. 오늘 상한가가 18배 되겠네. 그래 봤자. 근데 이것은 원래 하는 건 SMT, 서피스 마운트에 하는 거니까 별거 없어요. 네. 그런데 이게 HBM 쪽으로 이제 서피스 마운트 AOI가 고용하고 비슷하고 고용보다 낮거든. 글로벌 한 5등밖에 안 되는데 이 HBM 쪽에 다양한 걸로 가는데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. 근데 밸류가 싼 거야. 근데 리포트가 나왔어. 오늘 같은 날. 오늘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가고도 20배가 안 되는 거지. 이렇게 찾는 게 하나 있고 원래 높은 밸류를 인정하고 가는 게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CMTX 잠깐 말씀. CMTX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한두 달 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다른 게 있거든요. 네. CMTX가 각광받는 건 심플해요. 왜냐하면 이게 애프터마켓이거든요. 네. 애프터마켓은 장비 업체를 거치지 않고 나중에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. 근데 반도체 업체들이 막 증산을 할 때는 그 애프터마켓을 찾게 되거든요. 근데 CMTX가 적격인 거죠. 네.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한 달 반 지난 이 현재 입장에서 쫓아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있고 탄력 있는 주식이 있고 밸류가 싸가지고 새로운 게 리프레시돼서 올라가는 게 있고 실력 자체가 높아서 30배, 40배, 50배를 어디가 꽂힌지 모르고 가는 게 있어요. 결론이 뭔지 아세요?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?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앞당기는 게 이제 시작했댔잖아요. 그럼 당분간은 브로드하게 바스켓 투자하십니다. 바켓 투자 아니고 바스켓 투자. 바스켓. 뭉태기로. 네, 뭉탱이라. 요즘 뭐 ETF 설정이 워낙 활발해가지고 그죠? 운용사들 계시니까 또 알겠지만 뭐 찍어내면 다 팔리죠. ETF. 이분 난리죠 요즘에 로봇도 그렇고. 그 잘 봐야 돼요. 네. 종목이 어느 게 중심이 되어 있는가 잘 네. 보시고. 바스켓은 약간. 어제 제가 누구한테 초대를 받아서 굉장히 비싼 그 여의도에 음식점을 저녁에 갔는데 오, 자랑하시는 건가요? 자랑하는 그러니까 거죠.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예약을 한 달 전에 해야 되고 꽤 단가가 높은 집인데 예. 빈자리가 아예 없다. 뭐 그러니까 여러 지금 가지- 여의도의 그 상황을 난리 났어요. 간접적으로 얘기해주는. 근데 뜨겁다. 점심도 빈자리가 없답니다. 좋은 얘기죠. 소비로 낙수 효과가 돼서 네. 좀 고루고루 잘 퍼지면은 경제 자체가 순환하는 구조가 되니까 사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을 네. 했지만 거기에 이제 성장률 전망치 오르면서 반도체 얘기를 딱 직접 하셨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고루고루 일단은 이 시차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것이 퍼지는 건 느껴져요. 자, 그래서 김종효의 뒤집기 아까 한마디는 CMP하고 CMP 공정 해당되는 KC텍 요걸 좀 보셨고 김장일 본부장은 선택이 어려우면은 뭉치로 되어 있는 바스켓 소부장 바스켓이라고 있나요? 있죠. 있죠.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. 반도체 소부장. 네, 잘 찾습니다. 네, 그런 거를 보시면 되겠다. 시간은 다 됐답니다. 뭐 했죠, 우리? 별로 할 게 없는데. 네. 하여튼 끝내야 된다고 하니 오늘은 여기서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.
알파경제 김종희 이사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